안녕하세요. 스포트 오파인의 데클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주제는 누가 GOAT인가? 입니다. GOAT, Greatest of All Time이라 부르는 역사상 최고에 관한 논쟁은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스포츠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입니다. 이전에는 선수를 향한 무한한 팬심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다면, 이제는 객관적이며 널리 통용되는 지표를 활용하기도 하고 다소 철학적인 접근을 통해 누가 역사상 최고인지에 관해 보다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대가 다른 두 선수 혹은 그 이상의 선수들을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고, 종목에 따라 존재하는 포지션이 다른 선수를 비교할 수 있느냐에 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죠. 야구라는 종목을 대표할 수 있는 아이콘, 베이브 루스는 타이콥, 호너스 와그너, 크리스티 매튜슨, 월터 존슨과 함께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 최초의 5인으로 헌액된 전설적인 야구 선수였죠. 그는 보스턴 레드삭스와 뉴욕 양키스에서 모두 뛴 특이한 이력도 가졌지만 투수로도 타자로도 엄청난 활약을 펼친 선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 시대를 대표하는 투타 겸업 선수인 오타니 쇼헤이 선수에 관해 이야기할 때 언급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가 야구에 끼친 영향력은 이번 영상에서 모두 언급하지 못할 정도로 많지만, 1935년 은퇴 이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다는 것과 어떤 기록을 남겼냐와 같은 보다 단순한 것입니다. 그가 시대를 대표하는 선수였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한 기록을 남겼고, 현 시대 프로 레벨에서 매우 적은 투타 겸업을 그것도 아주 잘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지만, 현 시대에 그가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같은 성적을 거두고 명예의 전당에 오르고 어떤 선수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기록을 세울 거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뛰던 때보다 더 야구는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에서도 프로 선수를 배출할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더욱더 빠르며 기술적인 스포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축구라는 종목을 대표하는 아이콘에 관해서는 논쟁이 있을 만큼 현 시대를 대표하는 리오넬 메시 선수의 존재감이 크지만 펠레 역시 엄청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국인 브라질의 3번의 피파 월드컵 우승을 안겼는데 이는 어떤 선수도 해내지 못한 업적이며 논란은 있지만 그의 통산 득점 역시 축구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축구와 지금의 축구가 다르듯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활약했던 펠레의 활약은 동시대의 어떤 선수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였지만, 현 시대에도 그만한 영향력을 발휘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시 축구는 지금보다 거칠고 그런 행동을 통제할 만한 제도가 정립되지 않아 득점을 곧잘 터뜨리는 공격수는 표적이 되기 쉬웠지만, 동시에 체계적인 수비가 갖춰지지 않아 하프라인을 넘어서면 골키퍼만을 상대하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선수가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마땅치 않았고, 그를 상대해야 하는 팀의 모든 구성원은 직접 눈으로 그를 봐야만 어떤 선수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상대의 선수와 팀을 분석할 인력도 방법도 마땅치 않았기에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라면 아주 오랜 기간 상대를 괴롭히고 리그를 지배하고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측면으로는 당시 선수들은 지금과 같이 좋은 잔디에서 뛸 수 없었고 필수적인 장비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 아래 자신의 기량을 보완할 수 없었으며 몇몇 선수는 마약, 담배, 알코올에 노출되었고 치명적인 부상에도 한동안 경기에 나서야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환경이었다면 선수들은 조금 더 오랜 기간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았을 것이며, 그랬다면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가 조금 더 오랜 기간 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축구라는 스포츠를 대표하는 선수가 반드시 공격수일 필요는 없을 겁니다. 공격수가 보다 돋보일 수 있는 포지션이라는 것까지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축구라는 종목에서 골이 갖는 의미가 크더라도, 공격수는 골로 말한다는 말이 있더라도 골이 나와야만 경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0대0인 상황에서도 우열을 가릴 방법이 있는 종목이며, 골만큼 중요한 선수들의 역할은 적지 않죠. 농구라는 종목을 대표할 수 있는 아이콘, 마이클 조던은 단순히 농구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라는 수식어도 따라붙습니다. 프로 데뷔에 앞서 크고 작은 굴곡을 겪었다는 점과, 전력이 아주 좋은 팀에서 데뷔에 많은 우승을 이뤄낸 것이 아니라 전력이 좋지 않은 팀을 완전히 다른 팀으로 바꾸며 많은 우승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엄청난 기록보다도 더 높은 평가를 받죠. 뿐만 아니라 그가 아버지와의 추억을 조차 야구로 잠깐 떠났었다는 독특한 이력도 더욱더 특별한 선수였음을 말해줍니다. 이젠 NBA 정규 시즌 MVP 트로피를 더 마이클 조던 트로피라 부른다는 점, 그의 등번호였던 23번이 갖는 의미와 같이, 그리고 스포츠 산업의 독보적인 브랜드의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그가 어떤 선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역사상 최고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농구는 가드 포지션인 선수 한 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마이클 조던의 존재감은 팀의 다른 포지션에도 큰 영향을 줬다지만, 축구와 마찬가지로 농구를 대표하는 선수가 반드시 가드여야 할 필요는 없죠. 뿐만 아니라 그때와 지금의 농구는 여러모로 다르며 규칙 역시 다릅니다. 훗날 어떤 선수가 여러 부문에서 마이클 조던을 넘더라도 그가 갖고 있는 그만의 이야기까지 넘어서는 건 쉽지 않을 만큼 객관적인 평가가 이어질 수 없다는 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역사상 최고에 관한 논쟁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게 종목이나 스포츠에 더 많은 관심을 불러오는 데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종목이든 스포츠는 유의미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수의 기량 발전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기술 발전과 스포츠 의학의 발전으로 선수가 얻는 혜택은 매우 크고 다양하며 현 시대의 선수가 이전 세대의 선수보다 더 좋은 활약을 펼치고 이어가는 데 유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은 이전에는 돋보이지 않았던 유형의 선수를 돋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규칙의 변화는 종목의 패러다임을 바꿔 종목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시대마다 돋보일 수 있는 선수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수많은 만약을 만들게 되고 결국 평가의 객관성을 잃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스포츠에서 역사상 최고가 누구인지 가리는 논쟁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목 그리고 스포츠를 향한 관심을 더욱 뜨겁게 만들고 건설적인 토론이 가능한 주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소 어긋난 팬심이 시대가 다른 선수 간에 혹은 포지션이 다른 선수 간에 적절하지 않은 비교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세요. 이번 주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계제돌 영상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